오늘 7월이지만 문제 풀이는 다음 주에 합니다. 일정이 좀 덜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덤으로 강의를 더 듣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개발 관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3분의 2까지 안 되겠네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요약집하고 문제집 둘 다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두 권이 항상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학교로는 항상 두 권이에요. 오케이? 예. 문제 풀면서 이제 요약집에 페이지도 불러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나는 문제 풀이만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요약집 하나 장만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시험 직전까지 뭐 볼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142쪽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거 할 차례인데요. 개발론에서 압도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발을 해야 할 입장이다. 개발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 개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죠. 그 토지가 있는 곳은 어떤 지역이 국한되죠? 국가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내가 국가 전체를 개발하는 입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나누어야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시장 지역 획정이라 그럽니다. 시장을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돈 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걸 좀 찾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좀 취합니다. 야, 그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어? 방금 제가 경제 기반이라 했나요? 경제는 돈을 의미합니다. 경제 기반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제한화 서비스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화폐 유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제가 화폐 유입을 했죠. 사탕이 떨어지면 개미가 모이는데 돈이 있는 곳에 누가 모이더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배치기가 모인다고 그러는데 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필요한 필수재 우리 의식주 배웠죠. 주거 뭐죠? 주택. 예, 그렇죠. 주택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그 바닥에 토지를 두고 있어요. 항상.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할 장소를 물색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거기 갔더니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 물건, 개발 대상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필요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세상에 경쟁이 항상 있으니까.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돈 되는지 정말 투자할까 말까 개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142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1번 바로 위쪽에 5번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제가 중요해서 샵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건 참고 표시가 아니고요. 꼭 따라다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마침표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2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이게 2번 출제됐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지문 맞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 붙잡고 물어봅니다. 혹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없는데요? 있으면 어떻겠어요? 좋죠. 그래요. 같이 한겨고시 와서 공부합시다. 와, 안 와. 여기 비어있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일지라도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자가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시장 권역 파악하고 시장 지역 획정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 분석. 그리고 뭔가 숫자 나온 거 있죠? 그 계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5번 이상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계산 사례 있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경기 기반 승수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개념상으로. 그래서 그래도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잠깐 넘겨봅니다.
넘겨보니까 144페이지 3번하고 4번 뭐 있고요. 제목 보셨죠?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145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첫 번째 박스가 아래로 자료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그림의 흐름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앞의 내용도 이따가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 모든 시장지역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큰 제목으로 먼저 시장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시장 분석. 그러면 여기서 자료가 나올 건데, 여기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분석. 이렇게. 이 시장 분석은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채택이 될까? 이걸 좀 따지는 거고요. 여기는 구체적 수익성 여부, 돈이 될까? 경제 돈 아닙니까? 수익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경제성을 수익성이나 출제한 것은 지문 딱 한 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을 쓰는 것은 여기서는 잘 안 쓰여요. 이제부터 설명하는 게 출제가 되는데 5단계. 이게 워포드 이론이에요. 저번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발론은 워포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워포드 개발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경제 기반 분석이죠. 분석을 해요. 야, 어느 지역 경제 기반이 있어, 없어? 좀 이따가. 제가 계산 문제 많이 나온다는 한 거 있었죠, 아까? 그게 LQ입니다, LQ. Locational Quotient. 그래서 입지계수, 입지상, 지역지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이따가. 여러분, 어느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다고 칩시다. 화폐 유입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부동산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 모든 부동산 수요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사람들이 부동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택, 상가, 공장 모두 다 감당해서 건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유형 부동산을 선택해야 돼요. 다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시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애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제 뭐라 하냐면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분석을 행하게 됩니다. 수요 공급 분석. 자, 제가 지금 유형 이렇게 했죠. 여러분, 주상공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이 지역이 갔더니 부동산 수요가 많기는 한데 상가나 공장은 충분히 공급됐다는 겁니다.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봤더니 주택이 이런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그럼 저는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는 게 좋겠어요? 주거용 부동산. 맞습니까? 네, 주거용 부동산. 근데 이 주택에 사는 사람은 소득 수준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자를 기준으로 좀 시장을 쪼갤 필요가 있어요. 자, 야, 나는 고소득층을 대상할까? 중산층 정도? 아니면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주택? 이런 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뭐라 했냐면 수요자나 소비자 이야기를 했었죠. 같은 말이죠. 수요자나 소비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쪼개. 그 중에서 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타깃이 정해졌죠. 목표가. 그럼 그들이 원하는 이제 주택도 생각해 봐야 돼요. 고소득층은 어떤 주택을 원할까요? 타운하우스? 응? 고급 빌라?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제품의 유형을 쪼개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 차별화, 마켓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품이나 상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일단 여기서 가지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시장론에서 한번 나왔고요. 앞쪽에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시겠죠. 이따가 또 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세분화하고 차별화 이렇게 돼 있을 때 세자의 숏 이렇게 숏 오케이? 그 네모 쳐져 있지 않아요? 누가 쳐놨는지 몰라도. 자, 이거 봐요. 차별의 치읓, 피읓, 치프 이렇게 합니다. 숏, 치프. 외우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어느 지역에 돈이 있다. 화폐 유입이 있다. 들어갔더니 모든 부동산이 필요로 할 건데 그중에서 주택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요즘 그 아파트가 뭐 대단합니다. 정원 같은 게 단지 내에 완전히 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설비를 많이 갖춰요. 아주 시설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고급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근데 내 아파트 브랜드가 푸르지오예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푸르지오만 있어요? 누르지오, 허였지오, 까맣지오, 푸르댕댕지오. 경쟁자가 많다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걸 따지는 게 마케트 비엘로티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분양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봅니다. 향후, 여러분, 향후란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향후 개발된, 앞으로 이제 개발될 거죠? 개발된 이렇게 적어놓으면 과거라고 오해한다니까? 향후 개발된 내 부동산, 이 부동산에 매매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입니다. 분양 임대 가능성. 이게 얼마나 되느냐,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좀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요. 이런 걸 판단을 해봐야 돼요. 흡수율 분석을 합니다. 흡수율 분석. 자, 흡수율이란 분양된 물량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다시 공급된 물량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분양이 임대되었는가, 흡수가 됐는가, 그걸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거 높았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따질 수가 있어요. 흡수 기간. 흡수 기간. 분양이 임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죠. 이러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근데 분양 임대해서 개발 사업을 다 끝냈는데 봤더니 돈이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타당성 분석 그리고 투자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걸 해석하기를 이 전체를 타당성 분석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투자 분석하고 이 타당성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세후 현금 수지. 세후가 뭔지 아시죠? 세금을 공제한 이후 세후 현금 수지를 따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앞에 우리 투자론 배웠어요? 투자 이론과 투자 분석 이렇게 따로 했어요. 투자 분석 기법. 혹시 그거 나요? 그 기억이? MPB?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했던 거. MPB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PI는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내부 수익률 IRR은? 그렇죠.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그 분석된 사업하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 다 채택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NPV 배울 때 요구 수익률 들어본 적 있어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투자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시장 분석을 했다. 그러면 지역경제 분석을 하고 내려온 거야. 맞습니까? 예, 분석 자료가 포함이 되겠죠. 시장성 분석을 했다. 그럼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 시, 성, 탓, 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나타내는 문신이래요. 문신이 아마 화살표 모양일 수도 있어요. 지시성, 타투. 오케이? 지시성, 타투. 근데 이제 봐요. 시험 문제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장난을 좀 친 적이 있는데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OX, X.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을 포함한다. OX, X.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야. 아니면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든가. 이게 이제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죠? 이렇게 합니다. 성은 동생보다 크다. 이렇게. 성은 동생 아니 집에 가시면 형님이나 성님이나 응? 형이나 성이나 알겠죠? 형은 동생보다 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 사업하는데 뭐 시장성은 있어? 이런 질문을 하면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질문을 할 때 시장이 있어라는 질문하고
시장성 있어 하는 질문은 수준이 달라요. 자, 시장이 있어 그 말은 너가 파는 물건을 찾는 수요자가 있어 그 말이야. 시장성 있어 이 말은 당연히 수요자는 있는데 너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 그 말이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말할 때도 야 시장성은 있어 그 말은 뭐야? 살 사람은 있는데 너 경쟁력이 있어 그 말이고, 시장은 있어 그러면 네 말고도 막 물건 파는 사람 많이 있긴 할 텐데 경쟁력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찾는 그런 곳은 있어? 네가 만들면 뭐 팔리는 곳은 있어? 뭐 이런 말이에요. 수요자가 있어 그 말이에요. 이제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됐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시장 세분화는 시장 분석에 해당돼요? 시장성 분석에 해당돼요? 그렇습니다. 시장성 세분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오케이? 시장 분석에 해당된다. 글자 몇 개예요? 여기까지? 3개죠? 이건요? 흡수율이 몇 개? 그러니까 시장 분석 아니야. 시장 분석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143페이지를 볼 자격이 생겼습니다. 자, 143페이지 다시 해보면 입지계수라는 표현 보이세요? 거기 봅니다. 계수? 낯이 익죠? 자, 제가 이제 입지계수라고 이렇게 적을 건데요. 입지계수는 다른 말로 이제 입지상, 뭐 지역지수. 예전엔 지역지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 그 입지계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이제 쓰는 경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이제 순서를 좀 바꿨는데, 요 계수란 말이 나오면, 요 상이란 말이 나오면, 지수란 말이 나오면 비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율, 비율, 지수, 계수, 상, 성, 도. 다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출석력 그러면 출석자를 분자에 적죠? 마찬가지로 요 지역과 관련된 게 분자에 적혀요. 지역과 관련된 게 분자에 적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지가 자리를 점하고 있는 장소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가 국가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지. 오케이? 이게 입지계수랑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결과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지역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울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또 큰애기 그러지 말고. 자, 뭐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울산 그러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가만있어 봐. 요즘 말입니다. 그 울산에 있는 그 과학기술연구단체가 있는데 유니스트라고요. 엄청나요. 지금 뭐 카이스트나 뭐 키스트나 이런 데보다 엄청난 업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지역에 유니스트. 그러니까 울산이 생각보다 그 발전이 예전에 많이 됐던 곳입니다. 현대자동차, 뭐 현대 관련 거기 아시죠? 뭐 자동차도 있고 또 뭐 조선소도 있고, 조선소는 그쪽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뭐 거제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그렇고. 여하튼간에 이렇게 하자고요. 울산 그러면 현대가 떠올라. 현대. 그 현대라는 그 자동차 생산 공장 있는 지역의 이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특화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입지계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해당 당해 지역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해당 지역, 여기는 전국, 국가 전체, 특정 산업.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특정 산업, 자동차 산업을 합시다. 특정 산업, 여기도 특정 산업, 특정 산업, 고용 비율, 고용 비 또는 고용 비율. 그러니까 전체 틀을 보니까 국가 전체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을 나타낸다는 거죠. 분자가 뭐예요? 지역. 그래서 이 다음에 그 표를 읽을 때 먼저 지역하고 국가 전체를 먼저 나눠야 돼요. 계산 문제 풀 때 그거 혼자 하면 못해. 그러니까 국가 전체하고 지역을 먼저 구분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표 보는 요령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 봐봐요. 부동산 기타 전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A 지역, B 지역, 전국에 있을 때 전국하고 A나 B 이걸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A 지역 보이랬으니까 A가 세모, A 세모, 그 다음에 전국에다가 뭐? 네모 이렇게 쳐요. 그 표 쳤어요? 그게 큰 분모 분자예요. 그게 큰 분모 분자. 그러니까 이걸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또 쪼개져요. 자, 봐요. 여기 비율이죠, 비율. 비율 또 나왔죠? 비율 대비 비율입니다, 이게. 그럼 봐요. 이게 뭐예요?
전국에서 특정 산업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여기도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쪼개보면 전국과 지역 먼저 나눴죠. 자, A 지역 갑니다. A 지역 전체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요. 해당 지역 전산업 전체 전산업 전산업 고용자 수 이걸 여기다 적는 거죠. 수. 그리고 또 해당 지역 지역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뭘 적어요? 특정 산업 고용자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분모 분자 처음에 출발할 때 전국과 지역을 나누지 않고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어쩌다가 답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만족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전국과 지역으로 나눠서 시작합니다. 그 안에 전체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 같은 거 어떻게 돼요? A 전체가 300, 부동산이 뭐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국, 전산업 고용자 수.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전국에 있어서 무슨 산업? 특정 산업. 고용자 수. 이렇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국이면, 이게 전국, 이게 지역. 이게 전산업, 특정산업. 전산업, 특정산업. 분모 분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어떻게 하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재는 그 숫자가 좀 적게 나왔으니까 좀 높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산업 종사자가 뭐 1000만 명이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만만은 약분되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특정산업,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100만 명이야. 국가 전체를 봤더니. 근데 울산 지역 갔더니 전산업 종사자는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전국이 5분의 1 정도의 자동차 생산 종사자가 여기 다 모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2가 나와요. 2가. 그럼 이 값은 1보다 크죠? 여러분, 분모 분자를 따질 때 분수를 계산하게 되면 항상 분모를 1로 만들어자고 그랬죠? 근데 그 결과체가 2란 이야기는 분모 대비 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쟁력이나 특화도 정도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 우리가 경제 기반 산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Q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경제 기반 산업이거나 또는 기반 산업이거나 번영 산업이다. 말이죠. 기반 산업이거나 또는 번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그 값이 1보다 작다. 그럼 비기반 산업이거나 낙후 산업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낙후 산업. 그럼 여러분은 개발한다. 그럼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큰 게 좋겠죠. 이건 어때요? 1보다 작았는데 해마다 추세를 보니까 점점 커지고 있어요. 1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죠. 추세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특화 정보를 따지는데 제가 이런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제일 하단에 그림 하나 있죠? 그 그림을 봅니다. 지금 여기 A 지역이라 할게요. A 지역. 근데 이 A 지역 안에는 산업이 종류가 많은데 A 산업도 있고요. B, C, D 막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전산업 종사자가 지금 100만 명입니다. 봤더니 20만 명이 A 산업에 종사하고요. 나머지 여기가 80만 명이 나머지 산업에 종사하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여기서 제한화 서비스가 빠져나가고요. 돈이 들어옵니다. 화폐 유입이 이렇게. 화폐 유입이. 그런데 오늘이 월급날이에요. 근데 여기 종사자들이 여기 와서 술 마시고, 그렇죠? 술 마시고 돈 지불하고, 막 이런. 돈은 반으로 가야 되나? 자, 이것만 바꾸면 되죠. 술 마시고 돈 지불하고. 자, 옷 사고 돈 지불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돈 지불하고. 전에 어떤 지역에 특정 대기업 공장이나 회사가 있는 이런 곳을 보면 월급날이면 그 지역 밤이 불야성이 아니. 응? 그 효과가 한 2, 3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한 2, 3주 쉬었다가 또 월급날이잖아? 또 그런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 산업이라면 나머지가 뭐예요? 비기반 산업.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사를 썼어요. 100에 20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 봐요. 전체가 100이죠? 여기 20이죠? 네, 이렇게. 요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국가 전체하고 이렇게 해서 좀 따져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쳤으면 좋겠는데, 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A산업 종사자가 추가로 고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명을 고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지금 20만 명이 원래 80만 먹여 살렸죠? 그럼 2만 명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화폐 유입을 가져올 텐데, 주변에 말입니다. 여기에 8만 명의 짜장면 팔고 옷 팔고 하신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기반산업 종사자가 2만 명 늘면 부동산 수요가 2만 명만큼만 딱 느는 게 아니라 비기반산업 종사자도 늘기 때문에 결국은 10만 명이 늘게 됩니다. 전체가 10만 명. 이걸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 기반 승수입니다. 방금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경제 기반 승수. 우리 승수 좀 배운 적 있는데? 우리 승수. 여러분, 부동산학교 승수가 5개 나옵니다. 우리 투자로 해서 승수 4개 배운 적 있죠? 제가 말할게요. 저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익 승수, 세후 현금 수익 승수. 자, 학계로는 많이 어렵진 않은데, 물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너무 많아. 종류가 아주 자질구레한 게. 자주 봐주셔야 돼요. 항상 보시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응? 그렇게 하세요? 학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본지 오래돼서 시험을 못 보는 거지. 뭐 몰라서가 아니야.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계속 잘 보고 계시죠? 뭐 대답이 좀 약한데. 올림픽 정신이에요? 응? 언제까지?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냥 봐요. 뭐 문장 이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우리 이제 출제자들이 그 문장을 억지로 만든 것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선생님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텐데, 법률에 명시된 그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그 내용상 취지가 틀리지 않으면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면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것을 꼭 보세요. 그냥 그날은 김밥 한 줄 싸와서 소풍 왔다 이런 생각으로. 아시겠죠? 꼭 보세요. 꼭. 마킹 꼭 해봐야 합니다. 지금 뭐 30점 나온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네. 누가? 자, 지금 30점, 예전에 초창기 30점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쉬웠던 문제고 지금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겁니다. 점수는 똑같다 할지라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라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점, 나중에 또 35점, 또 40점 이렇게 될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말쯤에 7, 8월 지나고 나면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순위 올라와요. 7, 8월 지나고 나야 좀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승수 배울 때 승수란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단어가 어디? 아래쪽이 분모예요, 위쪽이 분자고? 어디? 위쪽이 분자고 아래쪽이 분모예요. 어느 쪽으로 가요? 우리 승수할 때 배수 그러고요. 자신이 몇 배 그래가지고요. 에? 선소득 승수 그러면 선영업소득이 분모 아래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아. 여기 분모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승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하고 반대. 표현 방법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경기 기반 승수율 있으니까 이거 경기 기반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 자, 기반 적겠습니다. 기반 산업 이렇게 하고요. 비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율의 합은 뭘까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라면 이게 전체예요. 위쪽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쪼개볼까요, 이거? 기반 산업 비율.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반 산업 비율이 무슨 뜻이에요?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맞습니까? 뭔 산업에 대해서? 전 산업 고용자 수에 대비해서 기반 산업 고용주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겠지요. 이건 1인데요. 1은 1분의 1이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 자, 1입니다.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내항은 내항끼리 또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기반 산업 고용자 수분의 여기가 전산업 고용자 수. 지금 여러분은 비율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하고요. 그냥 수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좀 배우고 계셔요. 자 봐요. 비율로 표시했을 때는 부분 이게 전체예요. 기반산업 종사자 이렇게 여기 전체. 어때요? 부분 대비 전체 몇 배? 야, 이거 참나. 이거 그래.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한데 내용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잠깐 봐요. 여기는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 빼면 기반 산업 비율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네모가 쳐져 있어요. 네모 쳐져 있죠? 네모 쳐져 있죠? 만약 외우고 싶다면 이것을 외워라. 어차피 우리가 승수가 베이스로가 배웠고 투자론에서 앞에 있는 게 승수 앞에 있는 게 아래쪽 분모로 드러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기반 승수 그러면 기반의 몇 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의미를 갖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 사례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기반 산업 비율이 얼마인가요? 20% 0.22. 비기반 산업 비율은요? 0.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100분의 20. 1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분의 100이겠네. 얼마 나와요? 5 나옵니다. 5. 어떤 걸 계산하든지.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방금 경제 기반 승수가 5라 그랬죠? 승수가 5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기반 산업 종사자 수 2만 명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10만 명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반 산업 공자 수가 2만 명 늘어나면 시장 수요는 2만 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10만의 수요가 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때 과소평가하는 걸 좀 막는 거예요. 논리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반 승수의 활용도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것은 계산 문제 나온다. 여러분 좀 득점하기 힘들어요. 이건. 경제 기반 승수 이야기는. 네, 그래서 그냥 저 비율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 여러분 기반 산업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 OX. 좀 분모 분자 식을 보고 해봐요. 첫 번째 식 보고. 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 기반 승수는 커진다. X죠. 분모가 기반 산업 비율이잖아요. 커지면 승수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것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저것도 비율과 승수 이것은 다 분모 분자의 어떤 표현인데 승수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기반 산업 종사자가 더 많은 사람을 먹여서 하려고 있다 그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반 산업 비율이 작다는 말은 적은 기반 산업 종사자가 더 많은 사람을 먹여서 하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네, 됐어요. 이제 그 정도면 되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144쪽에 상단을 보면 144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수출 기반 산업의 고용규 변화를 알면 경제 기반수를 이용해서 지역 전체 고용규 변화 또는 청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사례를 똑같은 걸 했어요, 제가. 그죠? 네, 그래서 그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얕은 경제 기반 승수를 가지고 총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은 쇼쇼, 치프 이렇게 돼 있고요. 시장성 분석, 향후,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현재가 아니라 현재 이후의 장래, 향후 별표 칩니다. 그 개발된이라는 단어를 보고 과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개발된다면 그 말이에요. 그 개발된 그 말이. 그래가지고 그게 한 2번인가 됐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중에 있는 수험서가 개발된 부동산이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 이미 개발된 거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개발된, 앞으로 개발될 이렇게 해야 돼요. 더 바람직하겠죠? 근데
일부러 개발된이라 적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대신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향후. 개발될 그러면 좋을 텐데 시중책들이 다 개발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출제자가 일부러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 본 건데 출제자도 자기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봐. 그래서 오포드 일을 보면서 그냥 번역을 잘해야지 번역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실률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3번도 출제된 건데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 기간이 짧은 경우 여기 주어져? 가짜가 빠졌죠? 주격조사가 빠졌을 뿐이에요. 짧은 경우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이 커진다. 여러분 심대 임대차 계약한 경우하고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기로 한 계약하고 갱신이 잦으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지. 모집이 안 되고 맞습니까? 요거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145페이지 보니까 누가 페이지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페이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몇 페이지? 99라고 안 적혀 있는 분들은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잠깐 눈을 감고 있었거나 거기다 적습니다. 99 적어놔요. 그 그림에다가 옆에다가 그림 옆에 99페이지 적어놓습니다. 거기 그림 봐봐요. 그림에 삐쳐 올라가는 개발사업 같이 할 때 같이 동그라미 그래프에 그다음 매수와 시장 위험할 때 위험 동그라미 가치와 위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수익은 뭐하다고 봤을 때? 동일하다고 봤을 때. 만약에 가치가 동일한데 위험이 커진다 그럼 수익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위험 수익 상쇄관계 비례관계. 그러나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앞에서 그런 얘기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146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개발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관리인가요? 생각해 봅니다. 관리는 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을 때 관리 대상이에요? 내가 개발을 했다면? 여러분 분양해버리면 관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해서 자기가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임대사업을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좋아요. 배우자끼리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혼하고도 뭐 관리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위장이혼이죠. 위장이혼. 여하튼간에 이 관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을 보존 이용, 자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할 활동. 여기 뭐라고요? 관리입니다. 관리.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관리를 했는데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켜버리면 관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할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민법에 보존과 관련된 활동, 그래갖고 뭐 공유 막 이런 데서 이런 거 나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나머지 이용 개량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자, 관리 필요성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도시화 할 때 도시에다 밑줄. 도시화 할 때 도시 밑줄 그었어요? 적습니다. 인구. 도시의 판단 기준 가장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도시화되고 있다. 또는 도시 색깔가 더 짙어지고 있다. 그러면 도시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적습니다. 공동주택. 인구 밑에다가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적습니다. 고층화. 고층화. 123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주자 소유 증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여기 살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관리를 맡겨야겠죠? 이럴수록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필요성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거.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법경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관리 내용을 따질 때도 말입니다. 관리 내용을 따질 때도 이런 법경기 논리에 따라 하는 겁니다. 복합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나눈 거 보니까 말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의 경우는 사실 관리할 게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 토지는 관리할 게 없으니까 출제 안 된다 공부 안 했는데 출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계 확정. 측량 등을 통한 물리적 경계 확정. 이 경계 확정이 출제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그 소음서가 다 이걸 다뤘으면 좋겠는데 토지 부분을 생략한 책들이 간혹 있어요. 관리할 게 없다고.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측량을 한다는 것은 측량을 잘하면 내 법적 권리 영역이 확대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 내용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권리 내용을 변경을 처리한 게 아니고 알았습니까? 권리 내용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 관리지 법적 관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측량 그럼 왠지 와 법적 관리 아니겠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주의하십니다. 측량을 통한 경계 확정 이게 중요하다. 이건 토지의 기술적 관리다, 법적 관리다. 그럼 방금 제가 뭐라고 사례를 들었는데 법적 관리를 고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해놓겠다. 법률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볼 때. 아 저런 함정을 쓸 수도 있겠구나. 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다시 볼 때 아 이거 함정을 쓰는 유형들 뭐 이것을 한번 틀리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 틀렸다 그러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요거 이론도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 많습니다. 막 사도 방지를 한다, 쓰레기 입장화 방지한다, 옹벽을 설치한다, 뭐 그런 것들 다 해당되는데 출제된 적 없다. 출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관리. 여러분 토지를 건물을 짓지 않는 상태의 토지 상태에서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건설 자재 하치장으로 이용한다, 모델하우스 부지를 이용한다, 뭐 테니스 코트를 이용한다 등등등 있겠죠? 네, 안 나와. 안 나와. 법적 관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거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는 거 있죠? 지목 변경하는 거. 그래서 법적 절차가 수반되죠? 그럼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권리를 이거 따져갖고 뭐 조정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토지 도난의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헉, 도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토지가 없어졌어.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누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 시? 그렇죠. 시어치드. 그게 하나의 좋은 사례일 수 있어요. 자, 20년 평온한 상태로 그렇죠? 그 마치 자기 토지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 점유유사라고 하지 않나? 뭐라 그러지? 뭐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토지 측량들이 제대로 안 돼서 막 밀려서 측량된 거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 그래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와.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건물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청소하는 거 있죠? 환경관리 또는 위생관리, 청소위생관리. 그 다음에 이제 설비관리, 설비. 여러분, 그 냉난방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선 이런 개념으로 좀 크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걸 이제 보존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수 정도는 이제 보존, 이렇게. 요즘 이 둘을 구분 안 하고 써요, 요즘은. 근데 이제 여전히 네 가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관리. 여러분, 보안이 뭐예요? 보안이?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도둑만이 안전이에요. 재해에 대한 것도 안전을 보호해야 돼요. 재해. 그러니까 방범, 방지 다 들어가요. 보안관리는. 그래서 요 전체를,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시설관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시설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 여러분, 경제적 측면. 수지관리, 수익과 지출, 회계관리. 이거 너무 당연해.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인력관리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이 인사 노무 관리인데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먼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임대 사업을 할 때 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대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사 노무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서 범주 관리 그러면 안 돼요. 저기서 무슨 관리를 보고 있다? 경제적 관리를 보고 있다. 큰일 났어 이제. 왠지 인사 노무니까 범죄 관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도 법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놔라 법이 아니라고. 근데 방법이 이렇게 제가 잘 쓰는 방법. 여기 봐요. 여기 여자 들어간 건 여기밖에 없죠? 여에다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어때요? 여.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임대차 계약, 애약, 갱신, 해제, 해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해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관리. 여기에 중요해요. 계약. 이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법률행위 대표 사례를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막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대신고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그럼 여기서 봐요. 앞에서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이 말을 딱 듣고, 경제적 측면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관리에 해당돼? 범죄 관리.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 내용 좀 살펴봤고요. 관리 영역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